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 상당히 좋아지고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뭐 요즘 같은 시절에도 좀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들, 특히 드시는 음식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 개인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아직도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제가 오늘 이슈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변해가는 시장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향후 이제 가을 시즌 또는 내년 2022년도 시장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저희가 또 유망한 지역들 두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3강. 네, 벌써 23강이네요. 자, 증가하고 있는 이제 빌라 거래량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는 아파트 값만이 아니라 서울의 또는 서울 경기권, 수도권 쪽 라인으로 이 빌라의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아파트 시장 쪽이 아닌, 사실 지금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거래량이 오히려 이 빌라 쪽으로 많이 옮겨붙은 추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 수 있는 시장의 영향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 특히나 이 빌라 거래량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일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주택 거래량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올해 1월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런 6월달, 특히나 5월 말까지 해서 지금 거래량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1월달 올해 2021년도 연초에는 뭐 빌라 거래량이나 또는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텐데요. 자, 2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도 빌라의 거래량이 더욱더 늘어났고요. 특히 뭐 연립 다세대 같은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4월 달도 마찬가지. 5월 달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5개월 연속 아파트의 거래량을 추월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일단은 아파트 값이 올해 연초부터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했죠.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 가격대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그렇듯이 아파트 가격이 일단 최우선순위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후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들의 가격대들이 따라왔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상대적인 저평가, 네, 똑같은,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 그런 단지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빌라가 가지고 있는 금액대가 거의 절반 가격도 되지가 않고 있는 금액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저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라의 매수세가 이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의 빌라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서울, 그리고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경기권과 특히나 이 인천권의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3년 만에 뭐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천 쪽 라인들은 재정비 라인들, 특히나 이런 재개발이 들어가는 라인들의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특히나 이 정비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빌라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 가격 상승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경기권, 인천권 이쪽 라인으로 다들 옮겨붙은 그런 양상인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대출의 규제가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조금 더 풀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에 40%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거주 금액도
부담스럽고 대출도 상당히 규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뭐 최소 5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충분히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광역교통 신설이 되는 지역들로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수요들도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수도권의 재개발, 이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동반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빌라 또는 연립 등등으로 이제 그 수요가 옮겨갔었는데 아무래도 이는 이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빌라, 뭐 새 빌라든 구옥이든 신축이든 간에 사주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또 똑같이 집을 짓는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한 같이 이제 수요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울의 정비 사업이 예정지들이 가격대들이 많이 특히 이제 빌라를 또는 연립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서울도 사실 이 정비 지역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의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과거에는 뭐 2, 3억 정도면은 이제 재개발하고 직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조금 그 가시성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4억대 이상을 지금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는 경기권 또는 수도권 쪽 라인들도 사람들이 소액, 특히나 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들 지역으로 많이 수요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기가 상당히 또 일단 일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인천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지역들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지금은 아파트 투자 금액도 3억 원 미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지역들의 사람들이 많이 특히나 또 수요층 자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 서울시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앞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비 사업 예정지들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경기권, 인천권으로도 많이 몰려들고 있다. 자,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아직도 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히 크죠. 예, 무려 85%의 감면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지금 현재 뭐 2주택, 3주택이 넘어가면서 취득세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8%, 12%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취득세를 내는 거에 있어서 일단적으로 이 감면 혜택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되기 이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좀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층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도권도 전세가 급상승하면서 소액으로 갭 투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직은 갭 투자의 투자 방법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투자의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 위치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로 갭 투자 수요들도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으로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치솟는 전셋값을 이용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솟는 전셋값을 이용한 소액 투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대비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게 돈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일단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 자산 시장 쪽으로 많은 수요층들이 몰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리고 현재 빌라의 거래량을 보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으로 전세가가 잡힐 지금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도 또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빌라,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면 빌라라도 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 시장에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치솟는 전셋값 그리고 안정되지 않는 집값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열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다음 장 우리가 이런 시장뿐만 아니라 무료 세미나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9호선 신논현역이고요. 선착순입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내 절차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좋은 내용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망한 지역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지역, 서초구와 도봉구 라인들인데 첫 번째 서초동입니다. 네, 서초동 제가 과거에 양재동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현재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3구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 물건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가장 부동산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바로 이런 1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 두셔야 한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우리가 선점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기에는 서초구, 서초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다. 자, 이쪽 지역에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다세대 추천드리겠고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 사이즈는 한 12평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시세가 지금 강남구 라인 일대 6억 원대 후반, 7억 원대 초반을 달리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개발들이 많이 있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5억 5천대에서 5억 6천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투자 금액이 한 5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계존속으로서 부모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안성맞춤인 물건이다. 추천드린 포인트,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고요.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수요층들의 임차 수요를 받기엔 상당히 좋은 곳이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죠. 작은 개발 호재가 아니고 상당히 큰 대형 개발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높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자, 서초구 지역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서초동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네, 제가 빗금으로 쳤죠.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터미널 가깝죠. 교통편으로는 교대역 가깝고 밑에 있는 남부터미널역도 있기 때문에 가깝게 좌우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자, 교대역에서 가깝지만 그 조금만 넘어가면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교통편이 더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상당히 원활한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고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여기에 굉장히 대형 백화점이 더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다, 교통이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축을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부고속도로의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입지적인 부분부터 제가 이 지역만큼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경부고속도로에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맞물리는 지역이죠. 자, 거기에다가 테헤란로 가깝죠. 의료 R&D, 남부수안로 가깝죠. 위쪽에 봉은사로 가깝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산업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 굉장히 가까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를 가장 큰, 특히나 입지, 사실 임차 수요를 받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깝게 보자면 이 생활 인프라 시설, 그리고 주변의 대학 또는 임차 수요를 받기에 가장 좋은 그런 구성품들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학군들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교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이 서초동 라인들 보시면 교대에서 가깝기 때문에 교대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해당하는 근로자,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크게 임차 수요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법조타운 상당히 가까운 곳이 또 서초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당하는 그런 임차 수요 또한 받기도 상당히 좋고, 서울 성모병원 가깝죠.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의 임차 수요가 또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화점 가깝죠. 이렇게
법조타운이다, 큰 대형 병원이다, 큰 대형 백화점이다, 그리고 교대 라인이다,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의 개발이 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자리와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주변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가의 상승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상권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굵직굵직한 인프라 시설들과 상권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사 부지의 개발도 상당히 큰 개발 호재인데 그런 호재 또한 서초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만큼은 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들. 뭐 개발 호재야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강남 3구 그 중에서도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들이 있고 주변에서 정말 한번 들어가면 잘 나가기 싫은 그러니까 한번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 또는 실거주 수요자들도 이 지역을 많이 찾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또는 입지가 좋은 그런 상품들은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죠. 많이 없는 지역이고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분들도 잘 내놓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있을 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다. 자, 개발들 보자면 또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중에 하나는 이 정보사부지예요. 정보사령사부지 위에 그 지금 현재 큰 대규모의 개발들, 특히나 이 공연장과 전시장, 복합문화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들을 조성할 예정인데 뭐 이 업무시설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에 연관돼 있는 그런 관계된 종사 업종까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사부지의 개발 자체가 상당히 큰 이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매머드급 개발 호재 중에 하나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규모가 또 상당히 커요. 현대차 GB센터, 지금 현재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들 알고 계시죠? 이 개발보다도 부지가 상당히 커요.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고 뭐 사업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큰 대기업들과 IT 여러 가지의 산업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집약적으로 이 정보사 부지 안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임차 수요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는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들 특히나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치 상승이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제가 코오롱 부지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강남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대역과 이 강남역 사이에 진행이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 등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이 안에 대규모의 개발들, 어떤 개발들 이렇게 초호화 또는 쇼핑몰과 함께 더불어서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대상지가 이곳이죠. 제가 추천드린 지역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이 대상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 쇼핑몰 센터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삶의 질도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부고속도로 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개발이잖아요. 가장 큰 의미를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특히나 삼성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발들을 놓치셨다면 이 서초구에서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개발, 매머드급 개발 호재를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개발들 지금 서울시장 후보였던 분들이 항상 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런 큰 개발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시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한 5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투자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같은 경우에 3천에 13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5룸 오피스텔 추천드리는 도봉구 창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대규모의 개발, 특히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개발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전용은 29.43, 1.5룸 추천드립니다. 뭐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큰 사이즈입니다.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7대 광역 중심지 중에 하나로서 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도봉구의 꾸준한 인구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의미 있는 특히나 1.5룸이 상당히 없는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거 여러 가지 개발들이 호재가 창동과 상계에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신축 특히나 이 의미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신축의 희소성이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을 제가 늘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빗금친 지역이 가장 큰 개발이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복합 문화, 여과기능, 복합 환승센터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특화 산업 기반의 이제는 베드타운을 탈피할 수 있는 일자리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창동 지역이다라는 점. 아레나 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공연과 전시 형태를 띠면서 외국인들의 관광객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개발도 이 안에서 끝낼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계별로 구성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개발들이 하나둘씩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봉역 면허 시험장 부지와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바이오 혁신 문화산업 또는 바이오 혁신 이런 R&D 연구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타운 탈피가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별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조성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지역에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현대가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 컨소시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동에서부터 GTX 신호선을 통해서 강남, 삼성과 양재로 접근성 자체가 10분대로 굉장히 빠르게 주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노선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많이 높아졌고요. 거기에다가 뭐 중랑천 개발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구간을 통해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액대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의 가장 큰 1.5룸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월세 시에는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니까 2천만 원에서 한 월세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규제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액으로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대출 안고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02-2638-3956번으로 예약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사실 뭐 주변에 내가 생활 밀착형인 그런 물건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꼭 인간이 살아야만 하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이런 거주 형태들이 가장 크게 그 자산들의 상승 부분을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또한 마찬가지로 전세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전세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보다 내가 거주 또는 매매할 수 있을 때 또는 투자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선점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더욱 알찬 내용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